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영어 학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아이고. 자, 분사 구문.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이 혹시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분사 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쌤 문법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 딱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게끔 가르치는 문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시고, 분사 구문이 뭐다라고 물어봤을 때 뭐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분사 구문이 뭐냐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굳이 왜 이렇게 절을 구로 바꾸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분사 구문은. 절을 굳이 구로 바꿀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절하고 구가 차이가 뭐죠, 여러분? 절은 일단 주어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죠. 이제 구는 동사가 없는 이제 덩어리를 구라고 하고, 크기로 봤을 때, 길이로 봤을 땐 절이 더 길겠죠. 아마도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구는 좀 그보다 부피나 길이가 적고, 그러니까 이제 부사절이라는 건 이제 부사가,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 부사보다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쓰레기, 그러니까 부가적인 설명의 말들을 좀 길게 말하는 걸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좀 짧게 말하는 걸 부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을 굳이 부사구로 바꾸는 이유는 이제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즉 짧게 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굳이 길게 말하기보다는 짧게 말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뭐다, 여러분?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부사절을 부사구로 어떻게 바꾸는지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절을 구로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죠, 여러분? 절을 구로 바꾼다. 건, 자, 절에는 동사가 있고 구에는 동사가 없다고 쌤이 제일 처음 강의 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절에는 동사가 있고 구에는 동사가 없고, 결국에 이제 절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절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만드는 방법. 부사절이 일단 있어야겠죠, 여러분. 부사절이 있고 그 부사절을 줄이는 거니까. 부사절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죠. 부사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고, 첫 번째 주어가 나올 거고 부사절의 주어와 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주절에 이제 주어와 동사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부사 접속사 이끄는 이 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린 무슨 절이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부사절. 자, 여기가 부사절이다. 됐죠? 이 부사절을 뭐로 바꾼다, 여러분? 부사구로 바꾼다. 우린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부사 접속사는 여러분 뭘 부사 접속사로 합니까? 이 전 강의에 있어요, 여러분. 부사 접속사는 이, 양, 시, 조, 부,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사절이 있는데,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들어버리는 게 분사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만드는 방법 이제 정확하게 1번 첫 번째로, 자, 부사 접속사 있죠, 여러분.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생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사 접속사냐에 따라서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생략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속사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물어보는 출제 범위,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니니까 일단 부사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고, 2번
주어 1과 주어 2가 같으면, 즉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 생략 가능이 아니면 생략해야 돼. 자, 그래야 이제 언어가 이제 경제성이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왜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자, 그리고 S1과 S2가 다를 때는 S1을 반드시 부사절의 주어를 반드시 써줘야 돼. 그냥 그대로 냅두면 돼요, 여러분. 그대로. 됐나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냅두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V1 있죠? 부사절의 동사, 부사절의 동사에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사구문. 이해됐나요?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이니까 이건 준동사가 되는 거고, 준동사 중에서 이제 현재 분사로 바뀌어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건데, 동사에 ing를 붙였을 때, 자, being이나 혹은 having been이 있어요. having been은 생략도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도 가능하다. 동사에 ing를 붙였는데 being이나 이제 having been, ing를 붙였을 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도 가능하다. 됐나? 생략도 가능하다. 하면 이제 분사구문의 대략적인 걸 그냥 다 배운 거야.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냅두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데, 이때 ing가 being이나 having been일 때는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말을 짧게 만들려면 생략해 주는 게 낫긴 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5번. 자, 부정문일 때는 여러분 이제 not을 반드시 ing의 앞에 써야 돼. 자, not을 ing의 앞에 써주면 된다. 부정문일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여기 참고적으로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기본적인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내용은 끝난 거고, 이제 유의사항 몇 가지 있는데 유의사항을 좀 해볼게요. 주의사항. 자, 2번 주의사항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자, 1. 자, 분사구문의 위치. 자, 분사구문은 어디 위치하는가? 여러분, 분사구문이 뭐라고 했죠?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어든 거지. 결국 얘는 부사 덩어리란 말이야. 부사는 문장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자유롭죠. 자, 주절의 앞이나 뒤나 혹은 뭐 가능하다면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의 위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대략적으로만 정리할게요. 자, ing가 되어 있고 필일이 주절 이렇게 되어 있거나, 자, 2번 주절이 이렇게 있고 이제 ing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분사구문의 위치예요. 물론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번. 자, 분사구문의 해석. 그럼 분사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 1번. 자, 원칙적으로는 생략된 부사 접속사의 의미를 유추해서 한다. 자, 얘들아, 원칙적으로는 생략되어 있는 부사 접속사의 의미를 유추해서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부사 접속사일 거고. 자, 부사 접속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이, 양, 시, 조, 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5가지의 부사 접속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이제 알맞는 걸 유추해서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유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때문에.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시간은 보통 뭐뭐 할 때 정도 되겠지?
그리고 조건은 만약 뭐뭐 한다면,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뭐 요 5가지 의미 중에 이제 맞는 걸로 이제 맞춰서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번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 대략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맞춰서, 대략적으로 맞춰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고, 자, 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유추해서 이양, 시조, 구의 5가지 부사 중에 유추를 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자, 여러분, 분사구문은 반드시 ing여야 돼. 분사구문은 반드시 ing, 여러분. 왜? 자,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동사에 ing를 붙였으니까 그게 분사구문이잖아요. 분사구문은 반드시 ing가 들어가야 돼. 하지만 ing로 다시 ing가 없을 경우도 있어. 분사구문에 ing가 없을 경우. 자, ing가 없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being이나 혹은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ing가 없다 그러면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해서 자, 요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시고, 분사구문에 이제 시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준동사 파트 2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예문 몇 개 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분사구문이 뭐다? 분사구문은 부사 절을 부사 구로 바꾼다. 절을 구로 바꾸니까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지. 줄어들게 말하는 걸 우린 좋아하니까, 줄여서 말하는 걸 우린 좋아하니까 짧게.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접속사 있고, 부사 접속사가 있고,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다고 치자. 부사절이 있어.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냅두고, 동사에 뭐 붙인다? ing를 붙인다. ing를 붙였을 경우에 뭐는 생략 가능하다?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 됐나? 하고, 자, not이 있을 경우에,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not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not ing. 그리고 주의사항. 분사구문의 위치는 주절의 앞이나 혹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사구문의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앞에 생략된 부사접속사를 유추해서 해석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going to school, I met my friend. going to school, I met my friend. going to school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 학교 갈 때라고 해도 되고, 학교 갔기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뭐 하면서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간단하다.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면서 난 친구 왔다,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됐고. 자, 분사구문은 반드시 뭐다? ing다. ing인데 ing가 없다 하면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무조건 being이나 having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문은 다음 페이지 하자. 자, 1번. 그러면 일단 줄여보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When I saw him, I was happy. 간단한 것부터 할게. 자, when I saw him, I was happy 이라는 문장인데, 봐봐. 자, 구문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when부터 이제 him까지가 부사절이겠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주절이니까. 됐죠? 쓰레기절. when부터 이제 him까지가 이제 부사절이고, 이때 이제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가 같죠, 여러분? 같으니까 지우고.
동사에 뭘 붙여준다? ing를 붙여준다. 이제 어떻게 된다? sawing him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sawing him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sawing him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고. saw가 이제 그 톱질하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요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돼. 그대로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saw의 원형은 see니까 어떻게? Seeing him, I was happy.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글을 보면서 나는 행복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글을 봤을 때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해됐죠? 안 어렵고. 자, 다시 좀 몇 개만 더 해볼게. 자, satisfied with the result. Satisfied with the result, I called mom 해볼게. 자, satisfied with the result, I called mom. 주절은 어디 있죠? I called mom.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있죠. 근데 이제 앞에 여기 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주절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는 부사라고 보는 거야. 부사인데 절은 아니야. 왜냐면 satisfied가 이제 동사일 리는 없으니까. 동사에 ed 붙는 거 딱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사의 과거형 아니면 과거 분사.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라고 봐야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분사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분사 구문인데 뭐가 없다? ing가 없다. 분사 구문은 반드시 ing로 시작해야 되는데 ing가 없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여러분?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자, being이 생략됐다고 봅시다. having been은 이제 나중에 됐습니까? Being satisfied with the result, I called mom. 자, 결과에 만족해서 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분사 구문을 다시 뭘로 바꿔라? 분사 구문은 부사구잖아요, 여러분. 즉 부사구. 이 분사 구문을 다시 부사 절로 바꾸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분사 구문, 즉 부사구를 부사절로 바꾸려면 이제 우리가 생략했던 걸 다시 다 살려주면 돼요. 일단 뭐부터 살리면 될까요, 여러분? 절이니까 부사절이니까 부사 접속사를 먼저 살려줘야 돼. 그 다음에 주어 살리고 동사 살리면 되겠지. 접속사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부사 접속사 중에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as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s를 쓰면 웬만큼 다 돼. 내신 대비나 이럴 때는 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만 as를 쓰면 웬만한 뜻은 다 되니까 그냥 as를 쓸게요. 그 다음에 주어를 살려줘야겠지.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봐봐. 주절이 주어가 I잖아. 분사 구문의 주어는 뭐 따로 앞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as I. 그리고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ing 붙어 있는 게 동사겠지. 왜냐면 동사에 ing를 붙인 거니까. 근데 satisfied만 봤을 때는 ing가 없었는데 앞에 사실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B에 ing를 떼면 비동사고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이 중에 이제 알맞는 걸 쓰면 되죠. 근데 그럼 봐봐. 주절의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이제 I am이 아니라 I was 정도가 되겠지. as I was. 그래서 접속사를 살렸고 주어도 살렸고 동사도 살렸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주절은 그대로.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I called mom.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거 여러분 as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걸 다시 한번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까? 자, 접속사 지우고 즉 as를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I를 지우고 동사에 ing 붙여주면 되죠. 여러분 was가 동사입니까? satisfied가 동사입니까? 당연히 was가 동사지. 여기 satisfied는 누구니까?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죠, 여러분.
됐죠? 그러니까 이제 was라는 비동사에 ing를 붙이려면 원형으로 만들어서 붙여야 돼. 즉 비동사, 그러니까 MR is, was, were 이런 비동사의 원형이 be잖아. be. 그러니까 be에다가 ing를 붙이면 being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being은 생략도 가능하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 자, it being rainy tomorrow. 의미 두 개죠? Tomorrow we will stay home. 자, 우리는 집에 머무를 거야. It being rainy tomorrow. 자, 내일 비가 내린다면 we will stay home. 자, 우리는 집에 머무를 거야. 있나요? 자, 자, 앞에 분사구문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동사 없잖아요. 그죠? 근데 ing도 있고. 그래서 부사구인데 분사구문이라고 봐야지. 그지?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린 집에 머물 거예요. 인데 이 지금 분사구문을 다시 이제 부사절로 바꿔보자. 자, 여기서는 이제 as를 쓰면 좀 의미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제 잘 해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자, 접속사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if가 들어가면 되겠지. 원래대로 살린다면. 자, 그리고 이제 if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여러분. 자,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자, 봐. 주절의 주어는 we지, 그지? 근데 여기 분사구문 앞에 ing죠. 분사구문 앞에 it이 있단 말이야. 자, 이 it이 있는 이유는 뭐죠? 주절의 주어랑 다르니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if절의 주어는 we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쓴다? it이라고 써야 된다. 됐나? 자, 그럼 동사는 being이니까 여기서 ing를 떼줘야지. 그럼 be겠지. be는 MR is, was, were 알맞은 걸 써줘야 되는데 이제 주절 봤더니 미래 시제야. 그러니까 이제 will be rainy 이러면 되겠죠? will be, if it will be rainy tomorrow. tomorrow.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if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지난 시간 혹시 요거를 모르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접속사 강의를 보면 거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조건의 부사절이죠,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 이기 때문에 미래 시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will을 쓰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럼 if it be 이렇게 쓰면 또 안 되겠지, 그지? 이 비동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뭘로 바꾼다? 이렇게 되겠지. If it is rainy tomorrow, if it is rainy tomorrow, we will stay home. 이해됐나? 그래서 대략 분사구문은 요렇고 요거보다 여러분 좀 더 심화 버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나중에 준동사 파트 2 수업을 좀 들어보면 거기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생하셨습니다.